세상을 우습고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남들은 멍청해서 남들이 내 아래에서 나를 떠받들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개또라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또라이 같은 놈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실체가 점점 이제 드러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교수라고 얘기하고 연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뭐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쓰레기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을 보면서 아, 대통령도 별거 없구나, 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도 일을 더럽게 안 하고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좀 이제 우리의 이제 기대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24년, 2025년, 2026년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경제 지옥이 펼쳐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느새 지금 3년 차인데 4년 차, 5년 차 이제 윤석열이 집에 가고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고 뭐 그러고 난 이후에 한 1년, 2년 현재 두고 봐야겠죠. 확실한 건 점점 상황이 악화될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의 대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한 3년가량, 4년가량은 취업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걱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 이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 걸까 라는 걱정이 계속됩니다. 두려운 거죠. 염려도 많이 되고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다고, 앞으로 더 힘든 이 현실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감내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는 걸까 라는 걱정이 계속됩니다. 참 많은 두려움이 생기죠. 겁도 많이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일이 또 펼쳐지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뭐 미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같은 것들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드라마가 뭐 드라마지 뭐 그게 별거 있냐 라고 하지만 뭐 작가들은 나름의 현실을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고 어디에 고통받아 하는지를 드라마를 통해서 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먼저 겪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시대상을 어떤 식으로 그려냈는지를 이제 엿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즐겨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제 서민들의 삶이 더 빡빡해질 거다라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에 걸맞게 적응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회사집, 학교집 이제 저녁 시간에 사람들과 바깥에서 엉청망청거리면서 외식하는 모습들은 이제 거의 사라질 거다. 도시락을 싸다니는 게 당연하고 이제 돈이 없어서 술 마시는 것도 담배 피우는 것도 아마 점점 줄이지 않겠나 라고 이제 예상합니다. 철저히 악착같이 소비를 줄일 것이고 실질적인 그런 현금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식들도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저축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돈을 맡기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일본 사람들처럼 돈을 집에다 맡기는 그런, 집에다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뭐 더욱더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앞으로의 삶이 좀 많이 이제 변할 것 같다라는 거. 기존에 통용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일도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터진다 어쩐다라고 하는데 이번 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5%인 게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OECD 국가 평균인 건설사의 자기자본 비율도 이제 5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출도요,
지금 금융권들이 대출을 너무 무분별하게 해줬잖아요. 기존에. 이제 앞으로는요, 대출도 자영업자들 대출 불가, 그리고 직장인들도 대출을 저 사람이 이제 근속연수, 그러니까 정년까지 일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계산해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한 그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 바뀌어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전처럼 쉽게 돈 빌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제 돈 빌리는 것도 이제 아무나 안 되는 거죠. 이런 나라 일본이 뭐 부동산을 구매하는 그런 욕심이 없다, 집을 안 살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규직으로 이제 뭡니까,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이 집을 살려고 한다. 당연히 집 살 수 있죠. 저금리로 1%대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이고 파견직인 이가 집을 살 수 있냐? 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거죠. 일본인들도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사 다니지 않고 자가로 집을 사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네들도 비싸고 질 좋은 음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그네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고 감당 못하면은 아예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일본 만화 중에 용돈 아빠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 만화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토리타 청년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는데요, 이제 컵라면도 일반 사이즈가 아니라 사이즈 대짜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대짜 안 먹는 거예요. 대짜 못 먹는 거예요. 아니 고작 편의점 사이즈 가지고 편의점에 컵라면 사이즈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나 이러지만 그럴 정도로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젊은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이 되고 아이를 낳고 용돈을 받아 사는데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서글프기도 하고, 에이 거짓말 아니야?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라고 들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일상생활에서 아끼는 게 너무 치열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걸 목격하게 된다고 하네요. 설마 하던 모습들이 이제 한국인의 모습이 될 거라고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더 빡세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잘 좀 살펴보고 정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